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비고치키의 아동 발달 및 교사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이고요. 개인적으로 비고치키를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파란 색깔로 이렇게 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춘 교수의 구성주의 이론에 나타난 학생의 지식 구성 능력의 비판적 검토라는 학술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연 선생님의 비고치키의 지식 점유 과정과 언어 매개 기능에 관한 교육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고요. 그리고 백승근 교수님의 비고치키의 GPD 이론이 향상도 평가해주는 시사, 이렇게 교육평가 연구에 실려 있는 학술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영빈 선생님의 교사를 위한 교육의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안에 보면은 학생의 성장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비고치키 협력교육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게 잘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고치키 연구를 좀 이렇게 오래 하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바로 한수미 교수님입니다. 비고치키와 교육, 문화 역사적 접근이라는 이 책을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고츠키의 영문판 1978년도에 Mind in Society 어떤 사회 속의 마음 혹은 정신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고츠키의 풀네임은 레프 세미노비치 비고츠키입니다. 벨로루시 오르샤 태생이고요. 비와지에와 동일하게 1896년도에 이렇게 태어났지만 좀 이렇게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비고치키의 가장 대표적인 책은 Mind in Society, 사회 속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Thought and Language, 어떤 사고와 언어라는 두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Thinking and Speech라는 어떤 글이 있는데 요 세 가지 글이 어떤 비고치키를 이해하는데 어떤 가장 어떤 기본적인 어떤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 번역이 본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번역본과 이 원서를 갖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한번 읽어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고치키의 고향이 그죠? 벨로루시인데요, 그죠? 이 벨로루시라는 국가가 좀 이렇게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벨로루시라는 국가는 그죠? 이렇게 구소련에서 이렇게 독립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그죠? 이렇게 폴란드와 러시아 모스크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위치가 해 있습니다. 그리고 삐아제의 고향인 거죠. 스위스입니다. 이렇게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남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은 이 스위스를 한번 꼭 가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자들이 사는 고향이 그죠? 상당히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지역의 그런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삐아지 같은 경우는 그죠? 스위스 태생입니다. 이 스위스라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에 이렇게 속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비고치키가 살던 고향인 이 벨로루시라는 국가는 그죠? 저 예전에 구소련에 위치해 있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치, 뭐 이렇게 사회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삐아제는 개인, 비고치키는 어떤 사회를 1차적으로 강조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그죠? 어떤 내보다가 뛰어난 사람과 그죠? 자기보다 이렇게 못한 사람들 간에 그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그죠? 이 기호의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다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고치키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아이디어는 거죠. 그 지적 발달이라는 것은 그 아동이 경험한 그런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일 앞에서 그죠. 그 삐고치키의 그 관점은 그죠. 그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만 다 달리 구성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이라는 것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형성한 그런 상징 체계, 어떤 그런 기호 체계, 그런 사인에 의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언어, 쓰기 체계, 이런 산술 체계 같은 것들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고하고, 자, 의사소통하고, 그런 문제 해결을 돕는데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삐아제와 뷰고치키는 기본적인 어떤 관점이 그죠. 삐아제 같은 경우는 그 발달이 그죠 이렇게 학습에 그 선행된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한 인지 구조는 그지 어떤 형태의 학습이 발생되기 전에 이렇게 발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지 구조가 그죠 먼저 이렇게 그 성장하고 난 뒤에 그죠 이렇게 그 학습이 이렇게 그 후행하는 것이지 이 학습을 통해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비고치키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그죠. 이런 배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발달, 그런 인지 구조를 갖다 촉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비고치키는 거죠. 자, 학습에는 자, 교수를 통한 그런 상징의 획득과 그런 타인으로부터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발달이라는 것은 그죠 이런 어떤 기호의 그런 매개를 통해서 그죠 점차 그 타인의 도움 없이 그런 사고하고 그런 문제를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능력들을 갖다 우리는 그 자기 조절 그 셀프 레귤레이션을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도움을 받다가 만다 이제 시간이 어떤 경과되어서 어떤 자기 스스로 만다 어떤 그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어떤 대상이나 그런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과 어떤 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셀프 레귤레이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죠. 뭐 이렇게 그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대상, 현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낯설고 잘 모르기 때문에 내보다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 내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만 한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한다. 이렇게 그 배움을 갖다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내 혼자, 내 스스로만 한다. 어떤 셀프 레귤레이션, 쉽게 말하면 자기 교육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한다. 이 분야만큼은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이렇게 어떤 학습을 그 성장을 진행시켜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고츠키의 그 인지 발달은 크게 그 초동정신 기능과 그 고동정신 기능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초동정신 기능은 그 피아제를 그 따지면 그죠? 그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에 그 해당이 됩니다. 거의 뭐 동물 같은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동정신 기능은 그 피아제의 그 조작기, 그러니까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삐아제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그 만 2세를 전후해서 그죠 이렇게 그 심리적인 도구 혹은 그런 심리적인 기호인 그런 언어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이런 언어라든지 이런 기호를 갖다가 매개를 통해서 내보다가 뛰어난 사람들 혹은 내보다가 뛰어난 그런 동료들과의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 인지 발달이 고등정신 기능이 그 발달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왼쪽 하단을 보시면 그죠? 그 심리적인 도구나 심리적인 기호라는 것은 자, 처음에는 단순히 그 시그널, 그 신호와 같은 것에 불과했지만 자, 이후에 자, 언어, 다양한 계산 체계들, 기억술, 그 대수의 상징 체계들, 예술 작품들, 쓰기, 도식, 도표, 지도, 어떤 제도 등 의미론적인 해석을 요하는 그런 모든 유형의 그런 관습적인 그런 기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동정신기는 그죠? 뭐 대단한 그런 어떤 정신이라기보다는 그죠? 우리 인간들의 그런 심리적인 능력들, 뭐 지각하기, 주의 집중하기, 논리적으로 기억하기, 계획하기, 개념을 형성하기, 사고하기, 뭐 의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동정신 기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그 매개된 과정, 자, 미디에이터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모든 고동정신 기능은 바로 심리적 도구 혹은 심리적 기호인 그죠? 이런 어떤 사인, 이런 기호에 의해서
어떤 매개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의 그 고등정신 기능의 발달은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는가? 자, 비고치키는 거죠. 자, 1차적으로 말한다. 어떤 개인 정신간, 어떤 개인 심리간, 쉽게 말하면 내보다가 그 뛰어난 사람, 내보다가 뛰어난 그런 어떤 동료와의 그런 상호작용이 그 1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말한다. 점진적으로 어떤 개인 내에 어떤 그 지식들이 그 발달해 가는 어떤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치키에서 아동의 고등정신 기능의 발달은 어떤 사회에서 개인으로 어떤 개인 정신 간에서 개인 정신 내로서 이렇게 그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개인 정신 간에서 이런 개인 정신 내로 이행해 가는 것들, 어떤 지식을 점유해 가는 것들을 갖다가 비고치키는 점유 혹은 내면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치키에 의하면 각 개인의 고등정신 기능의 발달은 개인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가 처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상황 속의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인간의 고등정신 기능의 사회적 차원은 자, 시간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자, 1차적이며 그것의 개인적 차원은 파생적이고 2차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특정한 고등정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밖에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정신 기능을 개인적이고 내적인 정신 기능으로 받아들이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 기능이 발달하는 과정은 사회적인 것들을 자신 안에도 동일하게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비고치키는 인간의 고등정신 기능을 개인 정신 간 기능 혹은 개인 심리 간 기능과 개인 정신 내, 개인 심리 내 기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정신 기능의 발달이 어떤 전자에서 후자로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발생의 일반적인 법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정신 간 국면으로부터 개인 내적 차원에서 정신 기능이 형성되는 과정을 비고치키는 점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권에서는 내면화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비고치키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 형태로 있는 그 내적인 모든 것은 자, 필연적으로 그 외적인 것입니다. 즉, 현재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은 원래는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고등정신 기능이라도 그것이 처음에는 사회적 기능이기 때문에 그 발달에 있어서 자, 필연적으로 자, 외적인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말할 때 자,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고등정신 기능도 그것이 진정으로 내적인 정신 기능이 되기 전에 어떤 시점에서는 사회적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것입니다. 아동의 문화적 발달에서 모든 기능은 두 번 혹은 두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그것은 개인 정신 간 국면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개인 정신 내 국면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것은 어떤 심리간 범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다음에는 심리 내 범주로서 아동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개인 정신간 국면, 사회적인 수준에서 개인 정신 내 국면, 이런 심리적인 수준으로 어떤 이행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고등정신 기능이 발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비고치키의 그 고등정신 기능의 발달 과정을 그 한 장의 슬라이드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비고치키에 의하면 그죠? 자, 고등정신 기능 혹은 어떤 지식은 그죠? 어떤 1차적으로는 개인 정신 간 국면, 어떤 사회적인 수준, 자, 이런 외적인 수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어떤 개인 정신 내 국면, 어떤 심리적인 수준, 어떤 내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데요. 자, 사회적인 수준에서 심리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이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고등정신 기능이나 어떤 지식을 갖다 이렇게 발달시켜 가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몸속에 짝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비고치키는 점유, 그리고 내면화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언어의 매개, 기호의 매개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회적인 수준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언어, 이런 외적인 언어가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수준에서는 이런 내적인 언어가 본격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언어에서 이런 내적인 언어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 중심적 언어, 혼잣말, 이런 사적인 언어들이 이렇게 개입이 되게 됩니다. 자, 삐아제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 중심적 언어를 어떤 미성숙의 징후로 이렇게 규정했지만, 비고츠키는 어떤 고등정신 기능의 발달에서 중요한 어떤 기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츠키의 그 언어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츠키에 의하면, 자, 언어라는 것은, 자, 본질상 사회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이라는 것은, 자, 언어, 다양한 계산체계, 기억술 같은 것들이 사회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비고책에 의하면, 자, 언어라는 것은, 자,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공간에서 개인 앞서서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동정신 기능의 점유 혹은 내면화가, 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 언어의 점유 과정 또한, 자, 오랜 동안의 점진적인 전환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내적인 기능이, 자, 고동정신 기능의 발달에 동반된 그런 점유, 내면화의 결과라는 사실은, 자, 고동정신 기능에 대한 언어의 기능도, 자, 마찬가지로, 자, 개인 정신 간 국면에서 개인 정신 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자, 언어의 그런 사회적인 기능, 어떤 개인적인 기능의 구분과 어떤 전자에서 후자로의 그런 전환에 대한 그런 설명을 통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아제가 그 아동의 혼잣말을 그 아동기적 사고의 그 두드러진 특징인 그 자기 중심성을 반영하는 미성숙의 징후로 어떤 간주한 것과 달리, 자,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아동의 혼잣말, 이런 어떤 private speech, 사적인 언어라는 것이 어떤 언어 발달에 긍정적이고 어떤 발달적인 경로로 본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고츠키의 그 자기중심적 언어, 혼잣말 혹은 사적인 언어의 그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중심적 언어라는 것은 즉 개인적인 언어에 해당하는데요. 자주 혼잣말을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자기중심적 언어는 그 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어떤 내적인 언어로 바뀌게 되지만 여전히 아동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기제가 됩니다. 많은 연구들은 자기중심적 언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아동들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복잡한 과제를 배울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고츠키의 그 모방과 협력, 그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그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려 있는 그 내용은 그 이영빈 선생님의 그 교사를 위한 그 교육 강의라는 책 안에 그 실려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 비고츠키를 이해하는데 그 핵심적인 개념들이나 요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고츠키는 아동의 성장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의 놀이가 인간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방과 협력입니다. 만 4세 이하의 아동은 혼자 놀이를 하면서 끊임없이 어른의 세계를 모방합니다. 어른아이가 화장품을 바르면서 엄마를 모방하거나 소꿉놀이를 통해서 선생님, 간호사, 소방관 등 어른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직 아동의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모방함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만 4세가 되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면 더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협력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규칙을 지키면서 더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회성의 발견이죠. 그 다음으로 규칙을 바꾸면 더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조성의 발견이죠. 이러한 모방과 협력을 통해서 사회성과 창조성을 내면화하는 것이 놀이에 존재하는 교육적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 효과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습의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나 또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놀이, 모방과 협력을 통해 규칙을 내면하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존재로 성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은 도구나 기호를 매개로 미디에이트해서 교사 및 동료 학생과 사회적 작용을 수행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고츠키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세 가지 요소를 주체, 매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사고의 도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비고츠키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변증법적인 통일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말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사물을 알아가듯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인간의 지적 기능이 형성됩니다. 비고치키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를 외적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언어는 점차 인간의 의식세계 속으로 내면화되면서 내적인 언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적인 언어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면서 인간의 고동정신 기능이 형성되어 갑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듯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이 내적 언어 형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어린아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머릿속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외적인 언어가 내적인 언어로 내면화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자, 언어 자체가 사회적인 산물이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본다면 자, 인간의 발달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만약 어떤 아이가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충분히 뛰어놀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에서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만큼 성장이 더딜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혼자서만 공부를 한다면 단순한 지식은 습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고등정신 기능은 발달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지식의 점유, 그 내면화 과정 사례, 그 아동의 지적하기, 그 포인팅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죠?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고 이렇게 그 뭔가를 갖다 이렇게 붙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갖다 이렇게 손짓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손짓은 뭐한다? 그냥 손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를 유심히 보고 있던 엄마가 그죠? 그 아이의 손짓을 보고 아이가 가리키는 그 손짓의 방향을 갖다가 저걸 갖다가 아이가 원하는구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줄 때만다. 그리고 만다 그 아이가 손가락질 하는 행위를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물건이나 뭐 그런 어떤 것들을 갖다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뭐 소리를 들려준다거나 뭐 먹을 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죠? 자, 이런 행위가 그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때마다 아이는 그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은 못하지만 내가 손가락으로 특정 대상을 갖다 이렇게 포인팅, 가리키기를 하면은 엄마가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든지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만족시켜 주는 거라 하고 만다 이렇게 내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만다 이런 것들이 만다 계속 이렇게 그 발달하게 되면 그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만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조금만 크게 되면 만다 이제 엄마한테 손가락질 하죠. 이렇게 그죠. 엄마 이거, 엄마 저거, 엄마 저리 손가락 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나쁜 버릇이죠. 그래서 이 아동의 그 포인팅이라는 것은 그 인간 발달에 상당히 중요한데, 자, 1차적으로는 뭐한다? 엄마가 아이의 그 손가락질 행위에 대해서, 포인팅 행위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상호작용해줌으로써 만다. 2차적으로 그 아이가 일어났던 포인팅의 개념을 내면화하고 점유화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비고치기의 그 포인팅, 그 지적하기의 그 내면화 과정을 각 단계별로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은 대상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 아동은 외부에 놓여 있는 물체, 예를 들면 장난감이나 젖병 등을 붙잡으려는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나 아동의 이러한 붙잡으려는 행동은 자, 성인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과 아동의 상호작용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공유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두 사람,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주체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은 특정 정신기능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한쪽 어머니는 사회적, 문화적이라 불리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이미 내면화한 사람이며 다른 한쪽 아동은 아직 반사와 같은 낮은 수준의 정신기능밖에 소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아동은 드디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겪게 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 아동은 엄마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적하기라는 제스처의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즉, 아동의 행동과 성인의 반응이 결합함으로써 아동의 행동은 개인 간 정신 국면에서 기호로 변형되게 됩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동작으로부터 가리키기 제스처로 어떤 기호 형태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소유한 수준만큼의 정신 기능이 아동의 안에 형성되는 것을 돕고 또 아동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식을 자신의 내부에 개인적으로 스스로 내면화합니다.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가 그 아이의 그 포인팅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그럼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자 이런 것들이 점차 시간이 흐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활동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체화, 내면화, 내 몸속에 쫙 달라붙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 슬라이드에 이어서 그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의미의 내면화, 그 자율 통제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비로소 아동은 자, 이전에는 단지 사회적 상호작용에만 존재하던 것을 넘어 개인 내 정신 국면에서 자발적인 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발적인 통제라는 것은 아동이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손을 내뻗었던 행위를 그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 경험적으로 거듭 인지하고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성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리키기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동은 지적하기 지체의 의미를 획득한 후에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주의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자, 선택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필요할 때, 원할 때 언제든지 그런 지적하기 제스처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과 어머니는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자, 아동은 이 과정에서 고등정신 기능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그죠? 자, 비고치기 하면 자, 내면화의 과정에서 고등정신 기능의 내적인 형태와 외적인 형태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내면화의 과정에서의 두 국면인 외적인 과정과 내적인 과정 사이에는 발생적 관계라 불리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발생적 관계란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개인 간 기능으로 존재하는 정신 기능이 단순히 개인 내 정신 기능으로 위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화된 아동의 정신 기능이 외적
개인 간 정신 과정의 단순한 모사본, 카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동은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대상 자체를 변형시키고 그 대상의 구조와 기능들을 변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은 개인 간 국면으로 존재하는 정신기능인 외적인 활동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내적인 정신기능인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의식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고동정신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외적 활동인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적절하게 충분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비고치키의 지식의 점유 과정, 내면화 과정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의 인지 능력 발달은 사회적 국면에서 1차적으로 일어나고, 자, 심리적 국면에서 2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지 능력의 발달에 사회적 국면과 심리적 국면 간에는 발생적 관계가 존재합니다. 발생적 관계라는 것은, 자, 인지 능력의 심리적 국면이 단순히 사회적 국면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국면을 배경으로 하여서 심리적 국면을 스스로 발생시켜 감을 뜻합니다. 구성시켜 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인지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인지 능력 발달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인 국면, 즉 교수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아동의 학습 과정에 있어서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